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정혜룡이라고 합니다. 마이크가 네. 먼저 이렇게 한국운동영양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앞에서 이제 김성호 박사님이 다중 선형회귀 모델을 이용해서 성인의 체력 수준을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저희도 어떤 연구의 목표나 배경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방법론 측면에서 김 박사님이 다중 선형회귀 모델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저희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해서 그 체력 수준을 추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발표 순서고요.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김성호 박사님도 설명을 주셨지만 연구 배경은 이제 크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스마트 피트니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런 형태의 스마트 밴드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피트니스 클럽도 이런 IoT 디바이스들을 이용한 어떤 스마트 서비스들을 최근 들어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와 함께 홈 트레이닝 시장이 또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했고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형태의 스마트 피트니스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어떻게든 휴먼 트레이너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그 트레이닝을 받는 그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고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이제 이런 스마트 서비스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개인의 맞춤형 어떤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 처방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람의 체력 수준을 시스템이 정확히 측정하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개인의 체력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체력 수준을 측정하려면 뭐 원RM 측정이나 VO2 max 이외에 뭐 다른 방법들도 많지만 일단 복잡한 절차들을 좀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런 절차 거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질문을 많이 해도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체력 수준을 측정하려면 어쨌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야 돼서 어떤 휴먼 트레이너의 개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할 때 목표는 뭐냐면 저런 복잡한 절차 없이 어떤 사용자가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마치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정보 입력하듯이 간단한 어떤 자기의 신체 상태에 대한 정보만 입력을 하면 이 시스템에서 어떤 내부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사람의 체력 수준을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추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어떤 운동 프로그램과 운동 처방을 내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이랑 아주 밀접하게 저희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 박사님 팀에서는 그것을 선형회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중 선형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 자체가 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선형 모델보다 비선형 모델을 도입을 하면 좀 더 이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인공신경망 모델 자체가 어떤 모델의 비선형성을 모사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체력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공신경망 모델을 도입을 하면 선형회귀 모델보다는 좀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서
저희는 이런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체력 수준 추정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입력 변수나 출력 변수는 앞서 발표에서 했던 그 선형 회귀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되 이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 인공신경망 모델은 기본적으로 지도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학습 데이터는 이제 국민 체력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인공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성인이 자신의 나이, 성별, 체중, 체지방률 이런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학습된 인공신경 모델이 이 사람의 체력 수준을 추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저희가 본 연구에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 국민체력 100이라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인공신경망 모델이 과연 체력 수준을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모델의 어떤 피저빌리티를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이 인공신경망 모델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해야 이게 최적의 모델이 되는가? 이 체력 수준의 정확도를 최대화하기 할 수 있는 어떤 인공신경망의 어떤 구조는 어떤 것인가? 이 모델의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가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썼던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체력 100 데이터라는 것을 썼는데 이 데이터를 쓴 것은 이 국민체력 100 데이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성인을 임의로 샘플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체력 수준을 측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가 수십만 건에 이르는 굉장히 좀 많은 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가 어떤 대한민국 성인의 어떤 체력 특성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시킨다면 그 학습된 인공신경망도 그 대한민국 성인의 어떤 체력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이 국민체력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시킬 때 사용한 데이터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총 한 45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았고 이 중에서 이제 결집값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기된 데이터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데이터들을 제거를 하고 총 한 2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80%, 한 16만 건 정도의 데이터는 저희가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데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학습시킬 때는 쓰지 않고 이제 학습된 인공신경망이 과연 얼만큼의 정확도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정확도 검증하는 테스트용으로 20%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0%, 20%를 이제 추출하는 것은 랜덤하게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성한 데이터의 구조를 보시면 인공신경망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는 그 5가지 데이터인데요. 나이, 신장, 체중, 체지방률, BMI이고요.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의 범위는 한 이 정도 범위의 데이터이고요. 그다음에 출력은 거의 4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이 4가지의 체력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 데이터들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는 이 5가지가 되고요. 이 각각의 체력 지표에 대해서 총 4가지의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력을 추정하는 인공신경망, 근지구력을 추정하는 인공신경망, 심폐지구력, 유연성을 추정하는 인공신경망 총 4가지의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그 신경망의 정확도를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데이터셋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공신경망을 구성하고 이 인공신경망의 어떤 정확도를 저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최적화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네 가지 측면에서 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신경망의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 이제 인공신경망은 크게 보면은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히든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 이 히든 레이어의 층을 몇 층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각 레이어의 노드 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구조의 인공신경망이 이 체력 수준을 추정하는데 최적인가를 저희가 좀 정확도 비교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정교화인데 이 데이터 정교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 데이터 정교화는 입력 데이터에 적용이 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나이와 신장이 있는데 나이 같은 경우는 19에서 64세까지 변합니다. 그 이제 숫자가 이제 입력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신장은 그거보다는 좀 더 큰 레벨인 뭐 한 160, 170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입력 데이터의 어떤 그 숫자 크기의 오더가 달라지면은 우리가 체력 수준을 측정할 때 이 큰 수치의 입력 데이터에 좀 더 웨이트가 돼서 좀 바이어스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를 정교화시켜서 입력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좀 정확도 비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상값 제거인데 이거는 앞서서 이제 김성호 박사도 이제 했던 어프로치인데 이상값 제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아주 극단값에 있는 데이터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일반인들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은 제거를 해서 제거하기 전과 제거한 후에 얼만큼 정확도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입력 변수 최적화인데 이거는 저희가 입력 변수를 5가지를 정했는데 이 5가지들이 이제 각각의 체력 수준과의 어떤 상관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력과 상관도가 높은 것은 체지방률과 뭐 BMI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나이나 성별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나이나 성별을 그러니까 상관도가 떨어지는 입력을 넣는 것이 그 해당 체력 수준을 추정하는 어떤 정확도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도가 높은 입력 데이터만을 저희가 선별해서 그것을 이제 입력으로 넣어서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정확도 평가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어프로치에 대한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공신경망 구조 최적화인데요. 이 그림이 이제 인공신경망의 기본적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있는 것을 저희가 입력층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을 저희가 출력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 입력층과 출력층은 저희가 손댈 여지가 없고요. 저희가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 가운데 있는 이 히든 레이어가 되는데 저희가 바꿨던 거는 이 히든 레이어의 층을 몇 층으로 하느냐. 그래서 한 히든 레이어를 두 개 했을 때, 3개 했을 때, 4개 했을 때, 그리고 각 히든 레이어에 있는 이 노드의 수를 몇 개로 하느냐. 7개 했을 때, 14개 했을 때, 24개, 21개, 28개 했을 때. 이렇게 히든 레이어 층수와 이 히든 레이어의 노드 수가 바뀌게 되면 이 인공신경망 모델에서 이제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 수, 즉 이 모델의 자유도 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 12개의 서로 다른 구조의 인공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정확도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케이스별로 은닉층 수와 각 은닉층의 노드 수,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 모델의 추정에 사용되는 이 파라미터 수를 나타내는데 이제 은닉층의 수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이제 파라미터 수는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늘어났을 때 과연 정확도도 따라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세츄레이션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좀 더 파라미터가 작았을 때 좀 더 정확도가 높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근력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확도를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를 해봤더니 결정계수 측면에서는 케이스 5번 파라미터가 260개 있을 때 정확도가 가장 낮았고요. 결정계수 측면에서. 그리고 케이스 11번 했을 때,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1912개였을 때 그 결정계수는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가 거의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생각한 것은 이 모델 자체가 아주 복잡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 파라미터가 5개밖에 안 되는 그런 복잡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노드 수나 히든 레이어 수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거나 아주 간단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사용해도 이제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는 추정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좀 가장 높게 나왔던 이 11번 케이스에 요 인공신경망 모델을 저희가 추후에 이제 최종 모델을 구성을 할 때 요거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정규화를 진행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들의 확률 분포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은 BMI 이게 이제 신장 같은 경우는 뭐 이쪽에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 변수마다 이렇게 분포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변수의 이제 숫자 각 입력 변수마다 그 어떤 변수 크기의 범위 자체가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크기 다름에서 오는 어떤 바이어스를 저희가 좀 막기 위해서 이 각각을 이러한 형태로 표준 정규 분포로 정규화를 시켰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정규화를 시켜서 그 정규화된 데이터를 이제 입력 데이터로 넣고 이제 그것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를 정규화하기 전과 정규화한 후에 그 정확도 결과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정규화하기 전보다 정규화한 후에 이제 모든 항목에서 결정계수와 그 평균 오차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고요. 그래서 정규화를 하는 것은 이 인공신경망 모델의 어떤 체력 수준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적 모델에서는 이 데이터 정규화를 적용을 시켜서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값 제거인데요. 이상값 제거는 어떤 이제 평균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데이터들을 극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제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삼은 것은 2시그마 이상의 데이터나 아니면 마이너스 2시그마 미만의 데이터들은 빨간색 부분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 저희가 제거를 해서 제거하기 전과 제거한 후에 정확도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상값 제거에서는 이제 모든 체력 수준에서 향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유연성만 제거하고 나머지 세 가지 체력 수준에서는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입력 변수 최적화인데요. 이제 입력 변수 최적화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그 체력 수준, 뭐 예를 들면 근력이면 근력, 근지구력이면 근지구력, 그 해당 체력 수준과 상관도가 높은 입력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 건데, 그러면은 먼저 저희가 이제 각 해당 체력 수준과 입력 데이터 사이에 이제 상관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상관도 평가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기존의 인공신경망 모델에 많이 쓰였던 보르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상관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르타 알고리즘으로 이제 상관도 평가를 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세로축은 중요도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근력이라는 체력 수준과 그 해당 입력 데이터 사이에 이제 상관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특정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그 스레시홀드 이상의 임포턴스를 보이는 데이터만을 추출을 해서 그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켰을 때, 그리고 이제 모든 입력 데이터를 다 넣고 학습시켰을 때, 그러면 얼만큼의 그 정확도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의 어떤 예상과는 다르게 입력 변수 최적화에 의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어떤 부분들은 입력 변수를 좀 상관도 높은 것만 뽑아서 넣었을 때 결정 개수가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향상되는 어떤 그런 결과는 얻지는 못해서 저희가 입력 변수 최적화 부분은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력 수준 추정을 할 때 동일하게 5개의 그 입력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 결과가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3가지의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김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의 정확도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발표드린 그런 최적화 기법들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디폴트 인공신경망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 그다음에 이 최적화를 했을 때의 정확도, 이 3개가 이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아주 다중회귀 모델에 비해서 인공신경망 모델이 아주 드라마틱한 정확도 향상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략 한 7%에서 8%, 그러니까 이제 결정계수 측면에서 그 정도의 정확도 향상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체력 수준에서 그런 선형 회귀 모델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그런 정확도를 인공신경망 모델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 수준별로 보면은 근력이나 심폐지구력은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추정할 수 있었고, 근지구력은 이것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유연성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정확도, 좀 낮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연구에서는 이제 국민체력 100 데이터와 그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개인의 체력 수준을 저희가 아주 간단한 그런 신체 정보만을 이용해서 과연 체력 수준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과는 근력이나 심폐지구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신체 데이터만으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인공신경망 모델을 최적화하기 위한 어떤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다중회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약 7%에서 8% 정도의 정확도 향상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발표는 다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할 부분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국민체력 100 데이터만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실제 임상에서 이게 과연 정말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관련 체력을 추정하기 위한 인공신경망 모델에 대해서 강연해 주신 정혜석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의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건강 관련 체력 추정을 위해서 인공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스포츠 사이언스의 체육 측정 평가 분야에 있어서 이 신경망 분석을 이용한 딥러닝을 적용할 사례가 꽤 많아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분야에 만약에 스포츠 사이언스 쪽과 융합 연구를 하신다면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이 많으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는 이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게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그 스포츠 사업화 과제를 시작하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관 기관이 이제 디렉스라는 이런 스마트 피트니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도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게 회원들이 처음에 왔을 때 어느 정도는 이제 초기에 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회원이 이제 어느 정도의 체력인지를 전혀 가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스마트 피트니스 서비스에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초기에 어떤 이 사람의 체력 수준을 추정을 해서 초기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서비스를 계속 진행할수록 서비스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운동 데이터를 얻게 되니까 그 초기에 추정했던 그 사람의 체력 수준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모디파이를 하면서 좀 더 그 사람의 더 최적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서비스를 만드는데 좀 기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